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소리입니다. 2월의 공모주로 희로애락을 다 느끼다 보니까 사실상 12달 중에 가장 짧은 달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길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어찌됐든 많은 추억을 남긴 2월을 떠나보내고 3월을 또 맞이할 시간입니다. 날씨가 점점 풀리면서 봄 기운이 느껴지고 있는데 공모주 시장에도 조금 빨리 봄이 찾아온 감이 있기는 했었죠. 2월 마지막 삼형제가 너무나 잘 달려줬고요. 위너스에서 25년 첫 번째 따따블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광기의 수급이 다시 돌아왔다 라고 하면서 약간은 다들 흥분 상태이기는 한데요. 조금 냉정할 필요는 있겠죠. 얘들은 전부 다 가벼운 데다가 기존 주주의 비중도 낮다라는 확실한 장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뒤에 청약을 했던 대진 첨단 소재나 M 디바이스는 이 정도의 조건까지는 아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들의 상장의 성과까지 보고 수급 분위기를 다시 파악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그럼 3월의 공모주들 조건 위주로 좀 살펴보면서 위너스 같은 따따블 기대주가 있을지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일정부터 체크를 해볼게요. 1주차에는 CK솔루션, 서울보증보험, 한택이 준비하고 있고요. CK솔루션과 한택이 동시 상장으로 예정이 되어 있어서 이게 좀 아쉽습니다. 안 겹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2주차에는 TXR 로보틱스, 심플랩폼, 더즌, 로키텔스케어가 있습니다. 2주차가 특히나 청약 일정이 다 맞물려 있기 때문에 선택이 좀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3주차에는 오가노이드, 세크, 나우로보틱스. 중간에 세크가 낀 일정이니까 여기는 세크까지 안고 갈 것인지 아니면 세크만 빼고서 나머지 두 종목을 할 것인지 결정을 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4주차에는 AU 브랜즈와 한국 PIM 같은 날짜에 진행이 됩니다. 청약 한도도 따져봐야 되겠고 뭐가 더 매력적일지 어디에 더 우선순위를 둘 것인지 경쟁률이며 공모가며 수요 예측 결과 다 고려해서 당일에 또 전략을 세워봐야겠어요. 자, 그럼 1주차 종목들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CK솔루션과 서울보증보험은 둘 다 재소생입니다. 여러 군데 뜯어고치고 재정비해서 다시 출격한 거예요. 우선 CK솔루션은 2차전지 드라이룸, 반도체 클린룸 전문으로 하는 회사인데요. 상장을 철회했을 당시에 15,700원에서 18,000원을 제시했었는데 이번에는 13,500원에서 15,000원으로 밴드를 낮춰서 다시 도전을 합니다. 보면은 흑자 기업이기는 하고 공모가도 최근 실적 기준으로 산정은 했는데요. 기존 주주의 비중이 62.17%로 좀 높고 유통가는 금액이 상단 기준 476억 원, 시가총액은 1,640억 원. 그닥 가볍진 않습니다. 그래서 뭐 조건이 딱히 좋은 건 아닌데요. 그래도 비교 기업 대비해서 밸류 매력은 이 정도면 좀 괜찮은 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청약에 참여해 볼 만은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기존 주주의 투자 단가는 추가적으로 확인은 필요하겠습니다. 자, 서울보증보험도 몸값을 낮춰서 다시 나온 거죠. 국내 최대의 종합보증사입니다. 대표적인 상품으로 전세보증보험을 들 수가 있겠고요. 거의 독점하는 구조다 보니까 실적은 흑자를 유지하고 있기는 한데 23년과 24년 현저히 실적은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주 매출 100%로 이번 공모가 진행이 돼요. 예금보험공사가 투입했던 공적 자금을 회수하는 게 이번 IPO의 목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실적이나 구주 매출 100%나 둘 다 매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부분이고 기존 주주의 비중이 43.46% 정도가 되는데 대여급들은 이 정도면 기존 주주가 좀 많은 편에 속해요. LG CNS도 40%대였죠. 악몽이 떠오르죠. 자, 유통가는 금액이 상단 기준 3,141억 원. 요거는 아마 하단 쪽으로 결정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하단을 기준으로도 유통가는 금액은 2,568억 원, 시가총액은 1.8조 원에 달하는 굉장히 무거운 친구입니다. 아무리 수급이 조금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LG CNS의 경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대여급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고 굳이 매력이 떨어지는 서울보증보험의 개인이나 기관의 매수세가 상장 당일에 유입될 수 있을 것인가. 네, 요거는 그냥 패스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한택은 후성의 자회사인데요. 플랜트 건설에 필수적인 화공기기와 산업용 초저온가스 저장 탱크를 설계하고 제작하고 있습니다. 흑자 지속이고 공모가도 최근 실적 기준으로 산정이 됐어요. 자, 한택은 보시면 상장일에 유통 가능한 기존 주주의 물량이 전혀 없는 데다가 상단 기준 유통시총이 357억 원, 시가총액은 1,202억 원으로 비교적 가벼운 편에 속하기 때문에 그래도 조건상으로 좀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CK솔루션에 청약하고 한택으로 넘어가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넘어가서 2주차 종목들 보겠습니다. TXR 로보틱스와 신플랫폼, 더즌 모두 1월에서 넘어온 종목들이죠. TXR 로보틱스는 유진그룹의 로봇과 물류 자동화를 담당하고 있다라고 지난달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TXR 로보틱스는 시장이 좋아하고 요즘에 또 핫한 로봇 섹터고 기존 주주가 빵 퍼센트라는 메리트가 있기는 한데요. 얘가 순이익 규모가 적다 보니까 매출액 기준의 PSR로 가치를 평가했거든요. 고평가 논란이 좀 있기는 해서 제가 25년 추정 순이익을 기재한 리포트가 나온다면 그걸 참고해서 과거에 두산 로보틱스나 엔젤 로보틱스, KNR 시스템 이런 로봇 회사들이 PER로 가치 평가를 했을 때 삼았던 비교 기업들, 그 회사들의 평균 펄을 적용, 공모가 대비해서 상승 여력이 있을지 확인은 필요하겠습니다. 자, 신플랫폼은 AI와 사물 인터넷 기술을 융합한 데이터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뭐 하는 회사냐면 사물 인터넷 기술을 활용해서 기기에 수집된 데이터를 저장, 관리, 분석, 예측하는 과정을 통합적으로 처리하고요. 이를 바탕으로 예지 정비나 품질 검사, 생산 최적화, 공급망 최적화 솔루션들을 제공합니다. 23년과 24년은 적자를 기록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26년 추정 순이익을 기반으로 공모가를 산정했습니다. 기존 주주의 비중도 59.59%로 좀 높고 유통가능 금액은 상단 기준 342억 원, 시가총액은 920억 원. 이게 비교적 가볍기는 해서 어쩌면 또 저 미래 추정치 기반의 공모가가 상단으로 그냥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긴 하거든요. 기관들도 분위기가 좋다고 흥분해서 상단이나 상단 초과 막 쓰지 말고 제발 공모가의 적정성을 책임감을 갖고 평가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할인이 있다면 더 좋기는 한데 하단 대비해서 추가 할인이 나와주면 더 좋겠기는 한데 그게 안 된다면 기존 주주들의 단가를 좀 체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더즈는 금융 VAN 벤 기업이고요. 기업의 금융거래 시에 이용기관과 은행의 시스템을 중개해주는 서비스를 얘기합니다. 흑자 지속이고 이 회사가 카카오페이와 제휴를 맺고 있거든요. 그래서 카카오페이 플랫폼 내에서 제공하는 인증, 대출 조회, 청구서, 간편 송금 서비스 이런 거 더즌이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카카오페이가 회사의 2대 주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매력 포인트가 될 수 있겠고요. 공모가를 최근 실적 기준으로 산정했기 때문에 얘는 그냥 저냥 또 무난합니다. 근데 사이즈는 가볍진 않아요. 그래서 공모가 대비해서 상승 여력이 있을지 얼마나 될지 그런 부분 미리 계산해 보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자, 로킷 헬스케어는요. AI 기반의 초개인화 맞춤 장기 재생 플랫폼 기술을 기반으로 피부 재생이나 연골 재생, 신장 재생 등 재생 의료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수주 잔고가 1조 원 넘게 잡혀 있는데 그게 매출로 연결되는 비중이 1%가 채 안 되고 그리고 지금까지 수년간 실적 추정치에 밑도는 성과를 계속해서 보여줘서 실적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그래서 실적도 안정적이진 않고요. 24년은 또 적자이다 보니까 27년 추정치 기반으로 공모가를 제시했습니다. 게다가 기존 주주의 비중이 72.14%로 매우 높고 유통가능 금액도 상단 기준 728억 원, 무겁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조건이라면 저는 그냥 패스입니다. 하단에서 추가적으로 할인이 나와준다면 그때 그나마 반전 가능성을 좀 체크를 해봐야겠죠. 자, 3주차 보시죠. 오가노이드 사이언스와 세크, 나우로보틱스. 요게 적자면서 미래 추정치 기반의 공모가들이 대거 등장을 합니다. 한동안 이런 조건에 상단 또는 상단 초가면 무조건 걸러야 되는 상황이 있었죠. 제발 분위기 휩쓸려 가지 말고 공모가부터 적정 가격에 잘 잡아줬으면 합니다. 자, 이 중에서는 나우로보틱스가 로봇 섹터이면서 유통가능 금액이 200억 원대, 시가총액이 1000억 원 미만, 그리고 공모가 10,000원 미만까지 되는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어서요. 추정치 기반이긴 하지만 조금 조건상 매력적으로 보이고요. 나머지 두 개는 밸류 따지는 게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오가노이드 사이언스가 그나마 조금 더 가볍고 기존 주주의 비중도 세크보다는 낮기 때문에 세크보다 나아 보이기는 합니다. 그렇다면 3주차 일정이요. 세크까지 안고 갈 것이냐 얘는 빼고 갈 것이냐가 문제였잖아요. 무난하게는 오가노이드 사이언스를 청약하고 환불금으로 나우로보틱스 가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4주차는 두 종목입니다. AU 브랜즈와 한국 PIM. AU 브랜즈는 패션 브랜드인 락피쉬 웨더웨어를 운영하는 기업인데요. 락피쉬는 레인부츠 브랜드입니다. 한 번쯤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시장에서 패션 쪽은 높게 평가하는 테마가 아니기는 하죠. 그래도 흑자는 지속하고 있고 최근 실적 기준으로 공모가도 산정이 돼서 무난하긴 하고요. 그리고 유통 물량 측면에서 신경을 좀 썼더라고요. 기존 주주의 비중이 0%고 유통 가는 금액은 상단 기준 320억 원. 좀 가볍고 기존 주주가 없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동시에 붙은 한국 PIM은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하는 종목인데 그렇다 보니까 기존 주주의 비중은 꽤 높을 수밖에 없고요. 근데 얘도 가볍습니다. 유통가는 금액이 상단 기준 300억 원, 시가총액은 672억 원밖에 안 돼요. 그리고 코넥스 이전이다 보니까 현재 코넥스에서 거래되는 가격과 공모가의 괴리가 중요할 텐데요. 26일 종가 기준 밴드 상단과의 괴리율은 무려 123%나 됩니다. 거래량이 엄청나게 적은 편이라 신뢰도가 강하진 않습니다만 괴리가 크게 벌어져 있고 가볍기까지 하기 때문에 매력적인 공모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코넥스에서 거래되는 가격 추이를 추가로 지켜볼 필요가 있겠어요. 자, 쭉 보셔서 느껴지셨겠지만 위너스와 LK캠, 모티브링크만큼 확신이 확 드는 그런 종목들이 보이진 않습니다. 가벼우면서 기존 주주의 비중이 낮고 흑자이고 과거 실적의 공모가 이거를 다 갖추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나마 나우로보틱스가 조금 기대가 되고 기존 주주 0%인 종목으로는 한택, TXR 로보틱스, AU 브랜즈가 있기는 한데 이 종목들이 유통시총이 200억 원대 혹은 그 미만으로 완전히 가벼웠으면 기대치가 더 높았을 텐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서요. 기대치는 조금 낮추자. 그리고 3월은 미래추정치 기준의 공모가 산정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확정 공모가가 어느 수준에 결정되는지 참 많이 궁금하네요. 낮답을 한번 나왔다고 이런 종목들까지 상단으로 다 밀어버리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객관적이고 날카로운 판단 부탁드려요. 회사 내용도 가격 메리트도 기존 주주의 단가 등등등 추가적으로 더 살펴봐야 되는 거고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워밍업 간단히 이 정도 느낌이구나 가져가시면 충분하겠습니다. 긴 영상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3월에도 행복하고 건강하게 공모주 투자하실 수 있게 열심히 돕겠습니다. 안녕.